오늘 강의에서는요, 챕터 1.7에 있는 그 모델링, 네, 얘기를 꺼낼 건데요. 사실 이 모델링의 우리 제가 지정한 책에도 일렉트릭 서킷에 대해서 그 모델링의 한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이그젬플이 저항과 인덕터를 가지고 있는 RL 서킷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게 왜 우리가 배웠던 미분 방정식하고 연동이 되느냐? 그걸 좀 공부를 할 건데요. 책에 있는 기호를 그대로 추정을 해서 이렇게 DC 전압이 인가되어 있는 곳에 저항 하나랑 인덕터 하나랑 이렇게 묶여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아마 이제 회로 시간에 공부를 해서 알고 있을 겁니다. KVL을 적용할 겁니다. KVL을 여기서부터 적용을 해서 이쪽 전압차는 책에서 에너지 E라고 썼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로 들어가서 에너지 전압차. 전압차가 E라고 책에 있어서 그대로 따라 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를 내가 I라고 쓸게요. 그러면 더하기 옴의 법칙을 써서 IR. 이렇게 떨어지는 전압 V를 생각하면 플러스를 왼쪽으로 잡아서요.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돌아오면 여기도 이렇게 전압차를 주고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는 뭐 이쪽으로 들어온 만큼 여기에 KCL을 굳이 쓰자면 들어온 만큼 나갈 테니 여기 흐르는 전류도 I, 여기 있는 I랑 같은 겁니다. 그럼 여기에 전압차가 어떻게 되는지 뭐 인덕터의 VL이라 쓸게요.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게 전류 I하고 무슨 함수식인지 아직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인덕터가 있으면 VL 쪽으로 가는 걸 IL 이렇게 하면 IL하고 VL 사이에 무슨 관계인가 아마 고등학교 때 배운 학생도 있을 겁니다. VL은 IL을 시간에 따라 얼마나 변화하느냐에다가 인덕턴스 L을 곱하는 요 관계입니다. 저항이면 플러스 마이너스 VR, 흐르는 전류를 IR이라고 하면 VR은 IR에다가 R만 곱하면 돼요. 근데 얘랑 이렇게 달라지고 있는 걸 보이죠? IR이 미분된 거. 이게 다르다 하면 까먹을 거니까 회로 시간에 얘기한 대로 V는 LI, 기억이 안 나는 LI 때려치라. VL은 LI 이렇게 딱 기억하면 안 까먹을 거. 여기 R과 L을 했으니까요. 캐파시터 이것도 말이 나왔으니까 봅시다. 여기 양단에 캡의 전압차 그런 전류를 IC, 캐파시턴스 C가 있으면 이 IC하고 VC 사이에는 또 무슨 함수 관계가 있을까? 인데요. 이거 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I는 이거 안 외워지면 씨불 하잖아요. 여기서 씨불 여기 씨불이요 씨불 씨불 전류는 씨불 안 헷갈려요. 전압은 LI 이렇게 외워놓으면 꽤 머릿속에 오래 갈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일단 알고 있어야 전압 전류 관계만 알면요. 인덕터 거, 저항 거, 캐패시터 거, 그 세 가지만 알면 지금 여기 챕터 1.7에 있는 회로의 수식이 왜 저렇게 나왔는지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수업의 목적은 수학을 어떤 미분 방정식을 어떻게 풀어 헤칠 거냐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회로 해석은 다른 교과목에서 더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저 VL 이 자리에다가요. LI 그랬죠? 이렇게 하고 나면 저 이제 익숙합니다. 정리를 한번 할게요. 더하기 R 빼기 2는 0. 이거 2를 오른쪽으로 넘기면 이 꼴이 되겠죠? 되고 L로 이렇게 나눌게요. 그리고 이마저도 I가 T에 대한 함수니까 I 프라임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겁니다. 더하기 앞에 L분의 R이 있고 I는 L분의 2. 이게 이런 1차, 그러니까 1개 first order differential equation이고 이게 앞선 챕터 1.6에서 배운 linear differential equation입니다. 바로 y 프라임 더하기 pxy는 x다라는 이 일반 형태로 쓴 그게 여기 그대로 나옵니다. 물론 얘는 미분을 x에 대해서 한 거라 여기 x 변수가 있고 얘는 미분을 타임 t에 대해서 한 거라서 네. 뭐 t, x 뭐 차이 나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있던 요 일개 미분 방정식의 솔루션이 어떻게 되는지는 지난 시간에 요 녀석의 솔루션이 어떻게 되는지 쫙 써줬잖아요. 기억하죠? 이걸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써보면 전류 IT는 엑스포넨셜에 px 자리에 여기 이제 pt죠. p에 대한 함수니까 마이너스 p 자리에 l분의 r을 이렇게 잡아놓으면 되겠죠. 괄호 크게 열고 인테그랄하고 rx 자리에 l분의 2죠. 우변에 있는 항 쓰고 엑스포넨셜 인테그랄 px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게 저거를 l분의 r, l분을 쓰고 적분 받아주고 부정 요건 상수 넣고 끝 하면 됩니다. 뭐 이거 푸는 거야 뭐 이거 앞으로 나오고 이거 튀어나오고 또 t에 대해서 이 t가 나올 테니까 또 뭐 튀어나오고 적분하면 깔끔하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RL 회로라고 하는 것이 RL 회로 내에 V와 I 전류 전압 사이의 관계는 결국은 First Order Differential Equation으로 설명이 됐죠. 그래서 이런 RL 서킷을요 리니어 미분 방정식으로 설명이 된 선형이다, 리니어 서킷이다 라고도 얘기합니다. 됐죠? 뭐, 이 책에 제가 신청한 책의 페이지 29번의 예제 2번 문제입니다. 한 번 더 책 내용도 확인해 보길 바랍니다. RL을 풀었으니 이번에는 RC 서킷도 한번 풀어봅시다. 회로 시간에 더 자세히 또 공부하겠지만 일단 수학책에 나와서 긁어봤습니다. R이 있고 C가 있고 이렇다고 합니다. R, C 플러스 마이너스로 전압 E를 준 겁니다. 이것도 이렇게 한 바퀴 뺑 돌면서 KVL을 적용을 해서요. 마이너스 2는 이쪽 노드에 출발해서 마이너스로 들어가서 마이너스 2 더하기 이렇게 같은 전류 I가 흐르니까요. 양쪽 VR 전압 차이는 오메 법칙 I하고 R 패시브 사인 컨벤션 맞춰서 하면 IR이 되겠죠. 그 다음에 캡은 아까 얘기했죠. 시불시불 하면서 외우면 됩니다. 캡에 흐르는 전류 여기서 이제 I라고 했죠. C 볼 캡의 양단의 전차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거는 전류가 아니죠. KVL을 적용해야 되니까 이 양단의 전압차를 알아야 돼요. 이거는 1호부터 전압차를 유도해야 되니까 전압차는요. C를 넘기고요. DT 양쪽에 적분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C분의 1의 전류 I를 적분하는 형태로 요걸 써주면 될 겁니다. 여기 자리에 VC인데 VC 자리에 그 값을 대입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원위치 됐으니까 이꼴요. 식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얘를 요 적분식을 여기 잡아놓으면 한번 써봅시다. 이, 이 에너지 E를 우변으로 넘기고요. E는 전류가 주인공이라서 R 곱하기 I 더하기 C분의 1 적분 I를 적분 한번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미분 방정식 같아 보이지 않죠? 양변을 T에 대해서 한번 미분을 빵 때립시다. 그럼 여기 미분 빵 때리고요. I 프라임 되고요. 얘는 미분하면 적분이고 사라지면 됩니다. 그러면 식을 깔끔하게 쓰면 E 프라임은 RI 프라임 더하기 C분의 I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깔끔하게 써주고 얘를 다시 우리가 익숙한 수학식으로 I 프라임 더하기 양변 R로 나누면 RC분의 1의 I는 R분의 E 프라임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식을 딱 쓰고 나니까 우리가 익숙한 Y 프라임 더하기 PY는 R 이런 형태의 퍼스트 오더 리니어 이퀘이션으로 보일 겁니다. 이때 P 역할을 하는 게 RC분의 1이고요. R 역할을 하는 게 R분의 1 프라임입니다. 그러면 뭐, 요 녀석의 솔루션, i에 대한 함수로 쓰면, 배운 대로, 엑스포넨셜에 마이너스 인테그랄, 그 가운데 이거 RC분의 1, px 역할을 하는 놈 갖다 놓고, 적분 닫아주고요. 곱하기, 괄호 크게 열고, 인테그랄 열고, 뒤에 있는 rx, r분의 2 프라임 쓰고, 엑스포넨셜에 다시 인테그랄 들어가서, px, rc분의 1 dt 하고 이거 전체 dt로 닫아주고 더하기 수정 조건 상수 c 하고 바로 닫고 이게 솔루션이 될 겁니다. 뭐 r과 c는 다 숫자로 주어지면 계산을 해서 풀 수 있을 거고 e 프라임 r 뭐 다 숫자로 주면
연산해서 답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결론을 얘기하자면 RL 서킷이나 RC 서킷이나 둘 다 퍼스트 오더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 이런 형태로 이 회로 내부의 V와 I 전류전압 특성 관계를 잘 모델링할 수 있었고 이런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으로 회로가 해석이 되니 이런 회로들을 리니어 서킷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항상 자연스럽게 다음 확대를 하겠죠. 야, RL 했고 RC 했으면 L과 C 나누면 RLC 회로는 안 되냐? 이것도 이제 전개로 수업 시간에 더 자세히 또 회로 해석을 하겠지만 책에 있어서 수학책에 R, 캡,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직렬 연결돼 있어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전압 주고 R, L, C가 이렇게 연결돼 있는 회로가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방정식을 KVL을 써서 풀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가면 마이너스 이쪽은 이 루프를 흐르는 커런트를 I라고 하면 R 곱하기 아, 캡이니까 아까 공부한 대로 캡은 전압 강화가 C분의 1 I를 적분 한번 한 거죠. 그 다음에 인덕터는 LI, LDI. 물론 이다 T에 대한 합계. 그러면 원위치에서 0. 이렇게 쓰고 나면 이 적분을 좀 없애기 위해서 미분을 한번 꽝 때릴게요. 그러면 E는 저쪽으로 넘어가니까요. 넘어가 있다 치고 이거 미분하면 R, I 프라임 C분의 1은 I가 나오고 얘는 L에다가 I를 한 번 미분하지 말고 두 번 미분해야 되겠죠. 하고 얘 E는 한 번 미분 나왔어요. 이런 형태입니다. 그걸 예쁘게 I 프라임에 대해서 정리하면 I 프라임다. LC분의 1 I 프라임다. L분의 R I 프라임 더하기 LC분의 1 I는 L분의 2 프라임. 이게 바로 수학에서 Y2 프라임다. PXY 프라임 더하기 QXY RX가 되는 RX가 되는 세컨 오더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보여줍니다. RC, RL 회로는 퍼스트 오더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으로 설명이 됐는데 RLC를 만들었더니 이 미분 두 번 한 세컨 오더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으로 확장되는구나. 조금 전까지 얘를 배웠는 얘를 차수를 하나 오더를 하나 늘리는 거죠. 뒤에 있는 게 하나 생기고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또 미분 방정식을 풀어서 공부할 건가? 이게 이제 챕터 1이 끝나고 챕터 2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챕터 2로 이제 넘어가서 챕터 2로 넘어가겠습니다. 챕터 1에 있는 얘기는 저기 이제 끝을 일단 매듭을 지었으니까요. 필요한 문제들 좀 골라서 숙제도 내주고 하겠습니다. 그래야 또 공부를 쫓아서 오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내는 거고 숙제가 없더라도 스스로 예제 문제를 다 풀어보고요. 연습 문제도 풀 수 있는 만큼 풀어보세요. 문제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다 풀 수는 없을 거지만 적어도 제가 설명했던 소 챕터들만큼은 좀 풀어보고 쫓아오기를 부탁합니다. 자, 이제 챕터 2로 넘어가겠습니다. 챕터 2는 세컨 오더입니다. 세컨 오더의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걸 차수를 늘려서요. nth 오더까지 늘릴 수 있겠죠. 한번 써볼게요. y를 보면 n번 미분하는 거는 괄호를 쳐서 표현합니다. 이 괄호를 빼버리면 y의 n승이 돼서 헷갈리니까. 하고 그 다음에 앞에 계수가 뭔데 이걸 이제 시리즈 수열처럼 쓰고 싶어서 n-1의 이거 x 함수일 거고 y는 n에서 한 번 덜 미분한 걸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다다 가면 결국은 a1x에 y 한 번 미분한 거 a0x에 y는 하고 마지막에 rx가 붙겠죠. 이게 이제 nth 오더의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 이때 이 앞에서는 이미 설명했지만 Rx가 0인 경우는 우리는 호모지니어스 세컨 오더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될 겁니다. 호모지니어스하다는 표현을 쓰고 싶으면 뒤에 있는 의견 0입니다. Rx가 만약에 0이 아니면 얘는 non 호모지니어스. 이게 이제 어떤 시스템이 뭐 회로 시스템이 되거나 아니면 나중에 뒤에 예전 문제가 나오겠지만 용수철에 물건 하나 달아가지고 사람이 손으로 잡아가지고 당긴 다음에
놓으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운동하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 땡기는 힘이 이 외부에서 인간 입력 신호가 되고요. 이런 힘이 없어도 얘는 자연스럽게 평형에 도달할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어떤 리스판스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호모지니어스한 솔루션에서 찾을 수 있거든요. 앞서 한번 설명한 대로 이게 인풋 역할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인풋이 0일 때, 인풋이 0일 때 이 시스템을 미분 방정식이 뭐 이게 용수철의 물건 매단 시스템이지만 또는 회로 시스템 RLC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고요. 그럼 회로의 고유한 응답을 설명하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YH라서 이 H 호모지니어스의 이 H입니다. 호모지니어스한 솔루션을 찾을 거고요. 그다음 얘 때문에 인풋 때문에 생기는 파티큘러한 솔루션을 찾아서 이 둘을 합해서 이 풀고자 하는 미분 방정식의 해다 이런 형태로 이끌어 갈 겁니다. 뒤에 또 나올 얘기라서 미리 예고편으로 잠깐 설명한 거고 그러면 이런 뭐 nth 오더의 리니어 디퍼런시에이션을 내가 여전히 리니어라는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 진짜 리니어 맞아요? 보통 어떤 함수 f가 있다라고 할 때 얘가 실수 도메인의 독립 변수를 들고 네, 또 실수 도메인의 어떤 종속 변수의 집합으로 간다고 합시다. R이라는 집합으로 이렇게 대응이 되어서 함수 F 관계가 형성이 돼 있다라고 할 때요. 어, 이 함수가 예를 들어 ax 플러스 by로 표현이 되면 이게 함수를 이렇게 걸어주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리니어 하려면 a의 fx 더하기 b의 fy 이런 형태가 만족이 되면 이거 리니어 펑션 f다라고 표현합니다. 실제로 미분 한 번 하는 함수, 예를 들어 y가 있는데 y 프라임이 되도록 하는 이런 함수 f가 있을 때 이거 리니어해요? 라고 물으면 해보면 되죠. 그럼 ax, y가 a의 y1 더하기 b의 y2가 있다고 합시다. 이거 함수 f를 걸어요. 이 건다는 거는 얘를 미분을 빵 때려보세요. a의 y1 프라임 B의 Y2 이렇게 되죠. 이렇게 걸면 야, 이거 그냥 A 쓰고 이거 Y1 미분 때린 거니까 함수 F의 Y1 한 거고 이거는 B에다가 F의 Y2 한 거네요. 오, 잠깐만. 이렇게 쓴 거랑 이렇게 쓴 거랑 같네? 미분을 한 번 한다는 이 펑션이라는 놈은 그러면 얘는 리니어하네요. 그러면 리니어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어떤 함수가 있는데요. 얘는 y를 루트 y를 씌우는 함수라고 합시다. 이걸 리니어 펑션일까요? 라고 물으면 해보면 되죠. 함수를 걸 거예요. a의 y1 더하기 b의 y2에다가 함수 걸면 이게 루트 a의 y1 더하기 b의 y2가 돼요. 이게 a의 루트 y1 더하기 b의 루트 y2랑 같나요? 라고 물으면 이게 a의 fy1 더하기 b의 f의 y2잖아요. 이거랑 이 위에 거랑 같나요? 라고 하면 이게 같을 리가 없죠. 이 a가 루트 밖으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더하기도 그냥 못 나가고. 그러니까 요런 형태의 함수는 리니어가 비선형 함수입니다. 근데 미분은요, 선형 함수예요. 그래서 여기 리니어 얘기가 계속 달라붙어 나옵니다. 자, 이제 책에 있는 띠어럼나 설명을, 이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예제 문제를 풀어서, 세컨 오더 리니어 디퍼런시에이션도 별거 아니네. 이렇게 풀면 되네. 하고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이론이 이렇습니다. y 프라임 더하기 px의 y 프라임 더하기 2x의 y는 0입니다. 이거 호모지니어스하죠. 뒤에가 0이니까요. 호모지니어스하고 0이니까 두 번 미분했으니까 오더가 2, 세컨 오더고요. 형태가 리니어 디퍼런시에이션. 그러면 이거의 솔루션을 y1하고 y2가 솔루션이라고 합시다. 그냥 뭐 자연스러운 확장입니다. 퍼스트 오더일 때 y 프라임 더하기 pxy는 rx라고 했을 때는 y는 하고 하나가 되었는데요. 이럴 때는 이제 두 배로 늘었잖아요. 우리 1차 방정식에서 2차 방정식 갈 때도 해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로 늘듯이 또 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일단은 가정을 하고 가봅시다. 그러면 y1이 솔루션이라고 했으니까요. 대입하면 만족하겠죠. 대입합시다. 그러면 뭐 이게 식을 쓰면 y1 2 프라임 더하기 p로 쓸게요. y1 프라임 더하기 2 y1은 0 이렇게 되겠죠. y2도 솔루션이니까요. y2 프라임 더하기 p의 y2 y2의 는 0 이것도 맞습니다. 근데 이것만 맞느냐?
이 디어럼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건요. 이게 세컨 오더 디퍼런시에이션으로 들어오면서요. Y1과 Y2가 솔루션이면요. 이게 리니어 디퍼런시에이션이라서요. 이것도 솔루션이 돼요. 그게 뭐냐? Y1에다가 상수 곱하고요. Y2에다가 상수를 곱한 이런 것도 위에 있는 이 세컨 오더 리니어 디퍼런시에이션의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일단 1차 결합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결합하는 거를 1차 결합. 이게 그거예요. X하고 Y하고 방향이 있으면 이쪽에 해가 Y1이고 이쪽에 있는 해가 Y2면 그걸 적당히 거리를 곱해서 이렇게 구한 이 C1 Y1 더하기 C2 Y2도 사실은 솔루션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로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 2차 잠깐 딴 얘기지만요. y제곱 이거 있죠.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 이거 이 해가 이분 뭐죠? 2의 2분의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달달달 외웠을 거예요. 고등학교 시절에. 이게 스퀘어라고 하거든요. 2차 방정식을 이 세컨 이 파워 2를 스퀘어라고 해요. 이게 왜 스퀘어라고 하는지 혹시 생각해 본 학생 있어요? 있을 것 같긴 한데. 스퀘어가 광장이죠, 광장. 이렇게 넓은 광장이. 광장이니까요. 이런 축도 있고 이런 축도 있어요. 가로, 세로. 둘을 곱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다 조합이 나와요. 스퀘어라고 합니다. 이거 사실 이걸 이제 차수를 높인 거죠. 1차 방정식 ax 플러스 b는 0은 답을 이 x축 어딘가에서 찾아야 되지만 이거를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고 하면서 이 축을 하나 더 만들어서 x1, x2가 되어서 그 어떤 합도 다 들어가게 하는 거거든요. 이 3차식이 되면 이제 차원을 하나 더 올리는 거죠. x3. 우리 일반 사람들이 막 뭐 여러 가지 배워라 돼. 야, 이거 고차원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돼?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요. 예전에 반도체 새로 설계하다가요. 내가 연구하는 분야 중 하나이기도 한데 이게 게이트고 이게 소스 드레인이라고 이런 걸 레이아웃이라고 합니다. 반도체 칩을 도면 위에 그리는 건데요. 이 게이트 이 네모난 이 미세 패턴을 만들다 보면 옆이 이렇게 울쭉을해요. 얘도 울쭉을해요. 얘도 울쭉을해요. 얘도 울쭉을. 그래서 제가 이게 채널 길이고 이게 채널의 폭인데 그냥 편의상 여기 끝에서 끝까지를 그냥 지금은 W라고 할게요. 원래 이런 표현 안 하는데 내가 우리 연구실에 있는 학생한테 물었어요. 야, 이거 면적 한번 계산해 볼래? 왜냐면 제가 풀어야 되는 연구 과제가 이게 어떻게 모델링이 돼서 반도체 트랜지스터의 이 전류 흐름에 영향을 주느냐 이게 내가 풀고 싶은 문제였는데요. 야, 그러면 이 초등학교 수학 문제 이렇게 구불구불한 면으로 만들어진 이거의 면적은 어떻게 구하지? 이렇게 물으면 예, 대학원생이 교수님 이거요. 일단 이게 평균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쪽도 평균이 있겠죠. 이렇게 스케치를 한 다음에 이 가로 구하고 이 세로 구해서 곱하면 답 나오는 거 아닙니까? 들어가는 만큼 나오고 뭐 이렇게 해서 앞에 앉아서 매트릭 코드를 짜고 있어. 그래서 야 이거 고차원적으로 생각하면 그러지 말고 이렇게 생긴 우글쭈글한 게 있잖아요. 이거를요 그대로 이 위에다가 고대니까 그대로 위에 올려요. 미안합니다. 아직 그대로 위로 쌓아 올려요. 그러면 부피가 만들어지잖아요. 여기에다가 물을 따라 넣어요. 그럼 부피를 정말로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높이만큼 나눠버려요. 부피를 높이로 나누면 바로 면적이 나와요. 그러면 금방 이 우글쭈글한 면 바로 구할 수 있거든요. 진짜네요.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해서 이 복잡한 연구 과제를 단 한 방에 물 붓고 나누어서 해결했습니다. 이게 바로 고차원적인 사고예요. 2차원 평면에 갇혀 있으면 절대 못 풀어요. 이 면적 구하는 거. 물론 여기 이거 우글쭈글한 거요. 그 풀이의 급수라고요. 나중에 공학수학 뒤편에 잠깐 다룰 거지만 이거 이용해서 풀 수 있어요. 시그마, 사인, 2파이, FIT 해가지고 i를 0부터 급수 해가지고 무한급수로 풀면 나와요. 그거 해가지고 풀고 있더라고요. 이러지 말고 그냥 그 높이 올려. 물 부어. 물 얼마 부었는데 몇 리터요? 나누기 높이 해. 답 나와요. 면의 계산 금방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게 이제 2차원에서 3차원으로 차원을 높이면서 즉 고차원으로 가면서 생각의 범위를 확 넓힐 수 있는 거예요. 잠깐 딴 얘기로 왔습니다. 여러분, 나 살아가다가
안 풀리는데 어떻게 하지? 야, 고차원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할 때 차수를 넓힌다는 게 이런 개념이에요. 똑같은 논리고요. 1, 퍼스트 오더에서 세컨 오더로 넘어왔을 뿐이에요. 무슨 변화가 있을까? 바로 이게 두 번을 곱한다는 게 스퀘어고, 그래서 1차원 상에서 2차원으로 늘리면 이런 다양한 결합들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로 자연스럽게 넘어. 자, 그래서 일단 증명을 해봅시다. y1, y2가 이 위에 있는 세컨 오더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솔루션이라고 하면 거기에 상수를 곱해서 더한 이 녀석도 1차 결합의 식도 솔루션이다라는 게 이 티어럼의 주장이에요. 자, 그런가? 한번 해보러 봅시다. 뒤로 넘어가서요. 그러면 C1, Y1 더하기 C2, Y2도 앞서 말한 세컨 오더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 솔루션이니까요. 대입하면 솔루션 되겠죠. 대입하면 되죠. 이거 두 번 미분 때려요. 그거 넣으면 C1 두 번 미분하고 C2, Y2 두 번 미분한 거 넣었죠? 그 다음에 PX 그대로 유지하고 요거 이제 한 번 미분한 거 넣어야 되죠? C1, Y1 프라임 더하기 C2, Y2 프라임 넣을 거예요. 그 다음 QX에다가 이번에는 Y 그대로 넣으면 되죠? 그대로 긁어와서 C1, Y1, C2, Y2 하고 이퀄 0. 이 진짜 솔루션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Y1, 2 프라임하고 Y1, 1 프라임하고 그냥 Y1하고만 뜯어낼게요. 앞으로. 대신에 재미난 게 앞에 C1, C1, C1 붙어 있죠. 그 C1을 앞으로 딱 묶어내고 공통으로 PX 있으니까 X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쪽에 있는 Y2인데 C2가 있어요. 이쪽도 Y2 프라임 여기 C2 있고 여기는 그냥 Y2인데 C2 있어요. 그래서 C2를 묶어내고 식을 쓰면 이렇게 됩니다. 쓸 거 다 썼죠. 빼먹은 항 없습니다. 그걸 0입니다. 가만, 이건 뭐지? 요거요. 요거 아까 앞에서 설명한 그거예요. 앞으로 돌아와서. 예전에요, 예. Y1이 해니까 대입한 것도 해가지고 대입한 이거잖아요. 요 좌변을 보세요. Y1 to 프라임, PY1 프라임 더하기 QY1은 0이라면. 그대로 여기 있네요. 이게 0이에요. 이것도 그렇죠. 원래 있는 식에다가 Y 자리에 Y2를 넣은 거잖아요. 솔루션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0일 거예요. 앞에서 했잖아요. 유도해놨네요. 0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C1 곱하기 0 더하기 C2 곱하기 0은 0. C1, C2와 상관없이 무조건 성립하는 0은 0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1차 결합 형태로 쓴 것도 솔루션 맞네요. 증명한 겁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 띠어럼으로 세컨 오더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있을 때 Y1도 솔루션이고 Y2도 솔루션이면 둘만 솔루션이 아니에요. 둘의 1차 결합 형태도 솔루션이에요. 그 얘기를 아주 장황하게 설명했습니다. 문제를 풀어봅시다. 문제를 풀어야 좀 더 마음에 와닿으니까. 예제 문제입니다. Y2 프라임 Y는 1이라고 하는 두 번 미분한 겁니다. 두 번. 세컨 오더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있습니다. 이걸 푸세요. 그 솔루션 Y는 뭡니까? 이건 문제인데요. 일단 뒤에 이게 이꼴 0이 아니라 1이니까요. 이거는 난 호모지니어스한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 이 예제 문제에서는요. 친절하게 솔루션을 Y1은 이 미방의 솔루션 중에 하나로 Y1은 1 플러스 코사인 X라고 했고요. 또 다른 솔루션 하나는 1 플러스 사인 X라고 합니다. 그럼 아마 이거 1차 결합 형태인 C1, Y1 더하기 C2, Y2도 솔루션일 것 같아요. 근데요, 호모지니어스 앞에 제가 설명할 때요. 돌아가 보세요. 제가 0이라고 하고, 그죠? 막 주저리, 잠깐 딴 얘기 이런 거 했지만, 막 주저리 해서 풀어서 올 때 이꼴 0이었어요. 이꼴 0이니까, 네, 곱해도 0이었어요. 이게 증명이 됐는데, 지금 이 예제 문제는요, 0 아니에요. 이게 예의주시해서 좀 봐야 되는 포인트인데요. 난 호모지니어스한 세컨 오더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에 솔루션 두 개가 있으면 그 둘의 1차 결합 형태도 이게 솔루션이 될 수 있을까? 를 예제 문제를 통해서 풀어볼 겁니다.
앞서 내린 결론은 호모지니어스한 리니어 디퍼런시에이션의 경우에는 C1, C2 값이 뭐가 되든 실제 뭐가 되든이란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게 0을 곱해서 0, 0 되니까 뭐 이 C1, C2가 뭐가 되건 무조건 솔루션이 됩니다. 즉 C1Y1 더하기 C2Y2는 무조건 솔루션입니다. 근데요, 난 호모지니어스한 이 세컨 오더 리니어 디퍼런시에이션의 경우에는 이런 1차 결합이 결론부터 얘기하면 절대 솔루션 되지 않습니다. 근데 솔루션 되기도 해요. 이런 데서부터 이제 어려워지는 겁니다. 근데 무조건은 아닙니다. 아까 호모지니어스한 건 무조건 1차 결합은 솔루션입니다. 난 호모지니어스면 무조건은 안 됩니다. 한번 경험을 해봅시다. Y 프라임을 먼저 구해봅시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게 C1, Y1 더하기 C2, Y2가 있는데요. 한번 써볼게요. 대입을 하면 되니까. C1 더하기 C1 코사인 X 더하기 C2 더하기 C2 사인 X입니다. 이거를 결국 여기 대입을 해서 풀어야 되니까요. 이 자리에는 그대로 놓으면 되겠죠. 요만큼 덩어리를 여기에 잡아 넣으면 되지만 여기 Y2 프라임에 요거 두 번 미분해야 되죠. 두 번 미분해야 됩니다. 두 번 미분합시다. 얘는 뭐 두 번 미분하면 안녕히 가세요. 보고 얘도 가고 얘 두 번 미분하면 코사인이 마이너스 사인 됐다가 다시 또 미분을 하면 코사인이니까 마이너스 C1 코사인 X가 될 겁니다. 얘는 한 번 미분하면 사인이니까 코사인 X 되고 다시 또 미분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사인 마이너스 C2 사인 X 이렇게 나오고 두 번 미분한 거예요. 이제 두 번 미분한 거 찾았고 한 번 미분한 것도 아니까 위에 있는 식에다가 대입합시다. 마이너스 C1 코사인 X 마이너스 C2 사인 X 더하기 원래 거니까 C1 더하기 C1 코사인 X 더하기 C2 더하기 C2 사인 X는 1. 자, 0이 아니에요. 이제 가만히 식을 쳐다보면 얘랑 죽고 얘랑 얘랑 죽어요. 그럼 됐네. C1 더하기 C2는 1입니다. 요거는 확실히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C1, C2를 아무거나 넣으면 안 돼요. 둘을 더해서 1이 되도록 C1, C2를 잡으면 예를 들어 C1을 2분의 1, C2도 2분의 1 해서 여기 1차 결합 형태로 이렇게 넣어서 2분의 1 Y1 더하기 2분의 1 Y2를 해서 여기 2분의 1 이렇게 곱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만든 1차 결합식 뭐 2분의 1, 2분의 1 다음에 1 더하기 2분의 코사인 X 더하기 2분의 사인 X라고 하는 놈은 요 난 호모지니어스한 세컨 오더 리니어 방정식의 솔루션이 될 거예요. 근데요. C1, C2를 아무거나 쓰면 안 돼요. C1, C2를 요 제약 조건 하에서 적당히 구해서 쓰면 솔루션이나 이 조건을 위배하는 부정적분 상수 C1 나는 3, C2는 5. 뭐 이렇게 해서 3y1 더하기 5y2는 솔루션인가요? 하면 이게 솔루션 아니에요. 그래서 난 호모지니어스한 경우에는 1차 결합 형태의 솔루션은 반드시 솔루션이 아닙니다. 다만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1차 결합 형태의 솔루션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부분을 전달하고 싶어서 예제를 통해서 확실히 얘기했습니다. 됐죠? 그래서 머리를 좀 식혀야 될 타이밍이 온 것 같습니다. 5시 6분이니까 한 5분만 쉬었다가요. 네, 계속해서 몇 가지 정의를 하고 1차 독립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잠깐만 쉬십시다. 잠깐 머리를 식혔을 테니까요.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어, 책에 있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세컨 오더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이렇게 있다. 호모지니어스예요. 볼륨. 이라고 할 때 y1과 y2가 솔루션이다. 라고 하면 이 경우에 C1, Y1 더하기 C2, Y2가 0이 되는데 결국은 이게 요런 게 1차 결합 형태, 솔루션의 1차 결합 형태도 이거의 솔루션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앞에서 쭉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거는 1차 결합을 영어로 linearly independent하다 표현해요. Y1, Y2는 linearly independent예요. 근데 이게 아닌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linearly dependent한 경우를 좀 얘기를 할 겁니다. linearly dependent 하다는 건요.
어떤 C값, 0이 아닌 어떤 C값이 존재합니다. 어떤 C값이 존재를 하는데 어, 이게 어떤 C값이 0이 아닌 어떤 C값이 존재하느냐. 이게 이 1차 결합 형태에서요. 이게 C1이 만약에 예컨대 여러 개의 케이스겠지만 C1이 0이 아니다. 라고 만약에 쓴다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Y1은 마이너스 C1분의 C2, Y2. 여기 있는 식 그냥 푼 거예요. 이렇게 표시가 될 겁니다. 이 경우에는 Y1과 Y2는 linearly dependent예요. 서로 의존하고 있는 관계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상수에다가 마이너스 곱해가지고 Y2가 Y1으로 나오니까 둘은 독립이 아니에요. 선형 독립, 1차 독립 아니에요. 얘는 종속이에요. 1차 종속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좀 확대를 하면 세컨 오더만 했는데요. nth 오더까지 쭉 전개한 것도 데피니션의 책에 나오던데요. 뭐 이런 형태로 뭐 앞에 개수는 그냥 다 1이라고 통일한 nth 오더 리니어 디퍼런셜 호모지니어스죠. 이런 게 있을 때 이게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려면 솔루션들이 이 n개의 솔루션이 y1부터 yn까지 있겠죠. 이 n개의 솔루션이 서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고 싶으면 이런 식을 분명히 만족할 겁니다. C2, Y2, C3, Y3 다다다해서 CN, YN은 0. 이걸 만족하고 이 경우에 C1, C2, C3는 땡땡땡 CN까지 전부 0일 겁니다. 앞에서는 그 세컨 오더로 해서 보여줬었는데 이건 확대를 한 겁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즉, 이 nth 오더의 리니어 디퍼런시에이션의 솔루션들 n개, y1부터 yn이 있는데 이들이 모두 다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기만 하다면 그런 관계들을 만족할 겁니다. 근데 이 중에서요, 이 n개 중에 단 한 개라도 서로 독립이 아닌 종속 관계에 들어오게 되면,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쓸 수 있는 어떤 의미의 i에 대해서 개수 ci가 0이 아닌 게 존재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 솔루션 y1부터 yn은 서로 1차 독립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종속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1차 독립이라는 표현을 앞으로 좀 많이 보게 될 건데요. 예를 들어 이런 y1 솔루션이 이거고 y2 솔루션이 이런 어떤 미분 방정식이 있다고 합시다. 이 둘은 독립이에요, 종속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가만히 앉아서 요걸 생각하면 됩니다. 요렇게 되면 디펜던트 하다고 했으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EX를 E 마이너스 X인데 여기 상수 곱해갖고는 절대 이렇게 못 갑니다. 그래서 이 둘은 독립입니다.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이게 독립이냐, 두 개의 솔루션이 독립이냐, 종속이냐 얘기하고 싶으면 그 사이의 관계가 어떤 상수 배수에 의해서 도식 있죠? 그거에 의해서 표시가 되냐 안 되냐 곰곰이 앉아서 생각하면 금방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면 또 여전히 마음에 안 와닿을 것 같아서 책에 있는 예제 문제 하나 또 풀어봅시다. y2 프라임 빼기 y는 0인데 얘는 이니셜 밸류 프로블럼이라고 해서 초기 값을 몇 개를 줬습니다. 이게 세컨 오더면 보통 두 개 줍니다. 그래서 x에 0 넣었을 때 y 값이 1이고요. x에 0인데 한번 미분한 거에 넣으면 플러스입니다. 책에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때 이 미분 방정식 세컨 오더 리니어 디퍼런스 호모지니어스 하죠. 솔루션이 뭘까요? 이 이니셜 밸류를 줬으니까 제너럴 솔루션만 찾지 말고 파티큘러 솔루션까지 찾아보세요. 라는 게 문제 무릎입니다. 이거 뭐 직관적으로요. 두 번 미분해서 자기 자신을 뺐더니 0이 나오는 거면 좀 직관력이 있는 학생은 이거 아닙니까? 엑스포넨셜 액세스 맞죠? 두 번 미분하면 자기 자신 나오는데 거기다가 자기 자신을 빼버리면 빵 나오겠죠. 0 나오겠죠. 이것만 있겠어요? 두 번 미분하는 과정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니까 이런 것도 되겠네요. 맞죠? 근데 좀 전에 제가 설명했잖아요. 이 둘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잖아요. 그리고 미방은 호모지니어스 하죠. 자, 이럴 때 솔루션 중에 이런 솔루션, 1차 결합 형태의 솔루션도 이 위에 있는 미방의 해가 될 겁니다. 근데 그거 보니까 제너럴 솔루션처럼 보여요. 실제 대입하면 다 맞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솔루션도 맞으나
1차 결합 형태가 좀 더 일반화된 형태의 솔루션을 찾아낸 겁니다. 자, 이제 나머지 해야 할 일은 이니셜 밸류를 줬으니까요. 그 규정적분 상수 C1, C2를 후에내 봅시다. 상수 C1, C2를 없애기 위해서 대입을 하면 됩니다. Y에 X에 0을 넣는 거잖아요. 0 넣으면 어떻게 돼요? X에 0 넣으면 1이고 얘도 1이니까 0, 0. 미분한 거 찾아내야지. 잠깐만요. Y는 이거 써뒀고 그 다음에 한번 미분한 거는 C1 exponential X고 얘는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이렇게 될 거고 한 번 미분한 거는 여기 넣고요. 그냥 거는 여기에 넣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냥 거 넣은 거를 끄집어내면 y에 0 넣으면 이 자리에 EX 여기는 2에 마이너스 X 0 넣으면 1이니까 C1 더하기 C2가 되고 이게 1이죠. Y 0은 1이라고 했으니까 요식 하나 찾고 이쪽에서는 여기에 X에 0을 넣고 여기 0을 넣으면 2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C1 빼기 C2는 2네요. 그리고 요 둘을 연립해서 풀면 C1은 더해가지고 3이니까 2분의 3. C2는 그러면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C1, C2 다 구했어요. 이니셜 밸류를 두 가지 이거랑 이거 줬기 때문에 상수 C1, C2까지 다 구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솔루션 Y는 2분의 3 exponential X승 빼기 2분의 1 exponential 마이너스 X승 이게 파티큘러 솔루션이 될 겁니다. 됐죠? 이럴 때 이런 표현도 씁니다. 어떤 집합 관심이 좀 함수 y인데요. 요거를 만족 y 프라임 빼기 y는 0을 만족하는 이 y가 있을 때 요거인 그 y는 c1 exponential x 더하기 c2 exponential 마이너스 x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때 이런 집합 공간을요 그 해 공간이라고 합니다. 솔루션 스페이스라고 하고요. 이 녀석의 디멘전 차원, 해 공간의 차원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차원을 계산할 때 필요한 게 이 솔루션 두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 이런 정의를 내립니다. 베이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쓸 겁니다. 이 베이시스의 정의가 뭐냐면 y1, y2라고 하는 솔루션이 세컨 오더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에 솔루션 두 개가 있다라고 합시다. 뭔지 몰라도 일단 y1, y2 두 개가 있겠죠. 이때 이 y1, y2는 아까 말한 솔루션 해공간 있죠. 해공간을 책에서 공간의 벡터 V라고 씁니다. 이 해공간 V에 대한 베이시스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베이시스 for solution space V의 베이시스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y1, y2가 이 솔루션 공간의 베이시스 뭐 기저가 된다, 그냥 기반이 된다, 뭐 번역 못 하겠어요. 그냥 베이시스예요. 이게 이제 세컨 오더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푸니까요. 아까 말한 스퀘어의 개념이에요. 한 차원의 y1이 있고 반대쪽 차원의 y2가 있어요. 두 개의 차원을 합쳐서 2차원 공간에 여기에 솔루션 스페이스 해공간 V가 존재하고 그 V 내에 어떤 결합, 1차 결합 형태는 다 솔루션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물론 호모지니어스한 선형 미방일 때 이 얘기가 통하는 거고 선형 난 호모지니어스의 경우에는 이 해 공간에서 특수한 몇 가지만 솔루션이 될 거고 그렇지 않은 건 안 되죠. 아까 그 C1 더하기 C2가 1일 때만 뭐 솔루션이 나오고 그렇지 않은 C1, C2 아무거나 잡아넣으면 절대 안 됩니다. 답 안 나옵니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공간의 입장에서 기하학적인 관점에서 미분 방정식의 해 공간을 해석하시는 분들도 수학자들도 있고 이걸 이용해서 나중에 기하학의 도움을 받아서 미방을 푸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단 베이시스의 정의가 뭐냐? 솔루션 해 공간의 어떤 축 역할, 디멘전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평면은 2차원 공간이라고 하니까 가로축, 세로축이라는 두 개의 베이시스가 있듯이 이것도 세컨 오더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솔루션 스페이스 내에 V라고 하는 해 공간 내에 솔루션 두 가지 y1, y2가 있는데 만약에 이 세컨 오더 리니어 선형 미방이 호모지니어스하면 베이시스 두 개의 1차 결합 형태는 무조건 솔루션이 된다. 이런 얘기 이미 앞서 했던 얘기를 좀 거창하게 떠들어 본 거고요. 이 y1, y2가 솔루션 스페이스의 베이시스가 되면 첫 번째 y1과 y2는 서로 linearly independent 합니다.
또 하나는 이 솔루션 스페이스 내에 어떤 성분 V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 어떤 하나가 존재하는데 이 V는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Y1, C2, Y2. 만약에 이게 지금 저는 세컨 오더만 했죠. 만약에 뭐 nth 오더 리니어 디퍼런시에이션 이거 확대하면 됩니다. 그래서 CN, Y의 N1, YN 여기까지 들고 가면 될 겁니다. 이거는 뭐 추가적으로 확대할 때 활용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의 베이시스로 이 해 공간이 구성되기 때문에 이 해 공간의 디멘전, V의 디멘전을 뭐라고 할 거냐? 2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2는 그냥 넘버 오브 베이시스입니다. 베이시스의 개수가 몇 개냐로 해 공간의 차원을 보통 얘기합니다. 처음 들어서 어색한 단어들이지만 조금만 익숙해지면 그냥 용어일 뿐이구나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어렵게 전혀 없습니다. 일단은 그냥 이론이니까. 그래서 이걸 한번 풀어볼게요. y 프라임은 k의 y, k는 상수고요. 이게 어떻게 풀까요? 하고 물어보면 이거 그냥 변수 분리해서 풀면 되죠. dy dx는 ky니까 y분의 dy는 k의 dx에서 이 양쪽에 조건 걸어가지고 ln y는 kx 더하기 c고 따라서 y는 어떤 상수 엑스포넨셜의 kx 이거잖아요. 이거는 뭐 제일 첫 시간에 했던 부분입니다. 요거 리니어 디퍼런시에이션이잖아요. 퍼스트 오더. 똑같이 확장을 할게요. 이거를 y의 2 프라임 p y 프라임 더하기 q y는 0이라고 할 때 이것도 리니어잖아요. 그러면 야 이거는 한 번 미분했으니까 베이시스가 이거 한 개죠. 베이시스. 한 개니까 이 해 공간은 솔루션 공간 V에는 이 디멘전 차원이 1차원이에요. 베이시스 한 개니. 보이죠? 이게 지금 해석을 앞에서 배웠던 걸 이제 빗대어 예제 문제 빗대어서 표현하는 거. 이거는 솔루션이 Y1하고 Y2 두 개가 있겠네. 아 근데 되게 비슷하죠. 리니어고 거의 그냥 확장만 한 판이에요. 이것도 사실은 뭐 제가 이렇게 썼지만 일반적으로 쓰는 y 프라임 더하기 py는 0. 뭐 이렇게 써도 되죠. 이거를 차수를 오더를 하나 늘린 거죠. py 대신 py 프라임이고 뒤에 뭐 하나 이제 qy 붙은 거니까. 그러면 이게 베이시스 한 개면 얘는 아마 베이시스가 두 개가 될 거고 솔루션 공간의 차원도 2차원 공간이 될 겁니다. 그러면 아마 이게 뭔지 모르지만 이게 유사하게 비교해 보면 이 y1은 아마 엑스포넨셜에 뭔가 이 람다 상수예요, 그냥. 이걸 거고 y2는 y2는 뭐라고 할까? y2도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이 비슷하게 생긴 모양일 거예요. 똑같이 쓰기는 뭐 하니까 그냥 네, 뭐 마이너스를 하나 붙이던가 뭐 그냥 좀 다르게 쓰고 싶은 거예요. 뭐라고 쓸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건 요런 형태 엑스포넨셜 kx니까 요 k가 상수 형태로 요 k가 여기 p 역할을 할 거니까요. 얘도 p가 있고 하니까 KK 똑같은 거 쓰면 안 돼서 그냥 람다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럼 아마 추정컨대 이 세컨 오더 리니어 디퍼런시에이션의 솔루션 공간 안에 베이시스 역할을 할 y1, y2가 있다라고 할 때 y1은 모양이 이 꼴일 거야 라고 추정하는 건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이걸 들고요. 세컨 오더 리니어 디퍼런시에이션 y2 프라임 더하기 py 프라임 더하기 qy는 0이라는 놈을 2차 방정식으로 풀 겁니다. 고등학교 때 배웠다. 이거의 솔루션이 뭔지 모르지만 이런 형태의 이 꼴일 거예요. 이 꼴은 확실할 겁니다. 이거 한번 미분하면 람다 튀어나오고 이렇게 되고요. 한 번 더 미분하면 람다 나오니까 제곱 붙어서 엑스포넨셜의 람다 x입니다. 람다 제곱입니다. 제곱. 대입합시다. 원래 식을 넣으세요. y2 프라임이니까 람다 제곱 엑스포넨셜 람다 x. 뭐 이게 솔루션이니까 대입하면 이꼴 0 만족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p에다가 한번 미분한 거 쓰고요. q에다가 원래 자기 자신 쓰고요. 이꼴 0입니다. 엑스포넨셜의 람다 x를 쫙 묶어내세요. 이렇게 됩니다. 느낌이 오죠? 얘는 0이 아닐 거예요. 이게 0입니다. 이거 고등학교 때 많이 보던 x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는 0. 이게 2차 방정식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솔루션이 이거 무조건 만족해야 돼요. 따라서 람다는 뭐다? 근해 공식이 근해 공식. 2분의 마이너스 이거 P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P제곱 마이너스 4 1 곱하기 Q 4 이렇게 되겠죠. 요런 방정식 있잖아요. 이분 방정식 책에서 람다 제곱 P 람다 더하기 Q는 0. 얘를요. 사람들이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이라고 합니다. 한국말로 특성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컨 오더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에 특성 방정식을 구하고 그 특성 방정식의 람다를 구하면 이거 근해 공식이죠. 이걸 구한 다음에 람다를 구해서 다시 여기다가 슉 잡아놨습니다. 그럼 y 솔루션은 엑스포넨셜의 2분의 마이너스 p 더하기 루트 p 제곱 마이너스 q의 x 라는 놈 하나 하고요. 마이너스 또 있잖아요. 또 다른 해는 여기다가 y는 엑스포넨셜의 2분의 마이너스 p 이번엔 빼기 루트 p 제곱 마이너스 4q 이렇게 넣으면 답 나와요. 세컨 오더니까 해공간도 2 디멘전, 디멘전이 2차원 공간이니 베이시스 두 개일 거고 실제로 플러스 마이너스로 2개 나오잖아요. 맞네. 다 했다, 다 했다. 이제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결국 근해 공식에 저기 p제곱 마이너스 4표 이놈이 문제죠. 이놈이 0보다 크냐, 0이냐. 0보다 작냐, 이게 약간 고등학교로 돌아가는 것 같죠. 왠지 서로 다른 두 실근, 흉근, 서로 다른 복소수, 허수 실근 나오는 그거예요. 그래서 구분을 할 겁니다. 아까 람다를 구하면 2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p 제곱 마이너스 4표니까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각각 있으니까 람다 1, 람다 2로 구분해서 쓸게요. 이때 요 0보다 크면요. 람다 1하고 람다 2는 당연히 서로 다르겠죠. 서로 다르면서 실수값이 나올 겁니다. 루트 아니 0보다 커서. 이렇게 람다 1, 람다 2가 0보다 크니까 따라서 이 y2 프라임 더하기 py 프라임 더하기 qy는 0이라는 거에 솔루션 두 개 y1, y2 존재하는데 얘는 엑스포넨셜의 람다 1 x고 얘는 엑스포넨셜의 람다 2 x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네, 답 다 찾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세컨 오더 리니어 디퍼런셜케이션을 보면 이거 그냥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하고 람다 제곱 더하기 p 람다 더하기 q는 0에서 인수분해 해가지고 람다는 얼마 나오면 이거 그냥 여기 동그라미 세모 잡아놓고 답 쓰면 끝. 그러면 큰일 나요. 이게 다는 아니에요. 이거는 서로 베이시스이기 때문에 y1의 상수도 하고 y2의 상수도 이런 1차 결합 형태도 이 미분 방정식의 솔루션일 겁니다. 그래서 베이시스를 구한 거고 실제 요 미분 방정식의 제너럴 솔루션을 구하고 싶으면 y는 y1의 상수 c1, y1, c2, y2 해가지고 답을 c1 엑스포넨셜의 람다 1 x, c2 엑스포넨셜의 람다 2 x 이렇게 하고 람다 1, 람다 2는 뭐다? 요 근해 공식에서 나오는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쪽 하나 해서 람다 1, 람다 2입니다. 라고 하면 마음에 안 와닿을 것 같아서 또 하나 풉시다. 뭐 별로 안 어렵습니다. 책에 있는 예제 문제인데요. y2 프라임 빼기 y는 0입니다. 두 번 미분했고 호모지니어스 합니다. 제너럴 솔루션을 구하세요 라는 게 이 예제 문제인데요.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 쓰세요. 바로. 네, 람다 제곱 빼기 이 y 프라임이 없어서 람다 항이 없어요. 따라서 람다는 플러스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람다 1은 1, 람다 2는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답은 y는 c1 엑스포넨셜의 1x c2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1x 그럼 답이에요. 이게 제너럴 솔루션이에요. 실제 넣어보세요. 나오죠? 근데 아마 뭐지? 방금 이 예제 문제 아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앞으로 돌아가 볼게요. 쭉쭉쭉 돌아가면 아까 풀었던 문제예요. 여기 있죠? 이 예제 문제예요. 아마 직관적으로 이럴 겁니다 해가지고 풀어서 뭐 차원 얘기하고 이런 정의 얘기하다가 1개랑 2개 비교하면서 대공간 비교했다가 야, 이게 결국 특성 방정식이네. 예제 문제, 예제 문제 풀었는데 아까 그거예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앞쪽으로 슬라이드로 돌아가서 여기서 아까 이 양수만 했잖아요. 첫 번째 케이스로. 양수 아닌 경우도 있겠죠. 두 번째로. 이게 하필이면 P제곱 마이너스 4Q가 0이 되어서 그러니까 요런 미분 방정식에 P하고 Q를 뜯어와서 요렇게 계산해봤더니 이꼴 0이 나오는 경우도 있겠죠. 그 경우에는 람다 1하고 람다 2가 똑같겠죠. 중근이에요, 중근.
이거는 또 어떻게 풀어야 돼요? 그럼 근데 y1하고 y2라는 베이시스는 이게 엑스포넨셜의 람다 1 x면 얘는 엑스포넨셜의 람다 1 x면 둘이 똑같잖아요. 이거 똑같으면 이게 무슨 베이시스예요? 말이 안 되는데 이거는 뒤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어떻게 풀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룰 거고요. 이번에는 그 여기서 0보다 작은 복소수 가질 때 케이스로 가봅시다. 복소수 케이스를 가지게 되면 근해 공식을 풀면 람다 1, 람다 2 각각 풀어보면 이런 이 i는 루트 마이너스 1이요. 이렇게 식을 쓰면 될 겁니다. 됐죠? 이 경우에 솔루션 y1은 엑스포넨셜의 람다 1 x가 되겠죠. 그럼 여기 대입을 해볼게요. 엑스포넨셜의 알파 더하기 i의 베타 쓰고 바로 닫고 x 이렇게 될 겁니다. 또 람다 2를 넣은 솔루션 y2가 있으면 엑스포넨셜의 람다 2x인데 저거 대입하려면 엑스포넨셜의 알파 빼기 i의 베타 x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제너럴 솔루션은 y는 C1 y1 더하기 C2 y2가 되어서요. C1 엑스포넨셜 알파 더하기 i의 베타 x 더하기 C2의 엑스포넨셜의 알파 마이너스 i의 베타 x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 식 모양이 별로 안 예뻐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갑시다. 이 오일러 방정식이라고요. 나중에 이게 회로에도 많이 나오고 여기저기 많이 등장하니까 외우면 좋습니다. 엑스포넨셜의 이 복소수 i예요. 루트 마이너스 1 그거요. 다시 쓸게요. 엑스포넨셜의 ix 이렇게 있는 건요. 코사인 x 더하기 i의 사인 x로 쓸 수 있습니다. 이 고등학교 때 배운 학생도 있을 건데 이게 뭐 별거 아니고요. 그냥 크기가 1이니까 얘도 크기 제곱 더하기 제곱해서 더하면 1이잖아요. 이게 이제 각도인데요. 이게 각도가 이 극좌표계에서 이렇게 비틀어가고 요건데 코사인 쪽, 뭐 위로 사인 쪽에서 이게 x 성분, y 성분 주고 저기 실수축, 허수축 해서 뭐 푸는 겁니다. 이 구글에 치면 설명 블로그도 많고 뭐 많습니다. 오일러 방정식이 뭐예요? 한번 치면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 증명하는 거 많습니다. 저걸 받아들여서 요 위에 있는 요식을 좀 예쁘게 써보려고 합니다. 너무 지저분해 보여서요. 예쁘게 쓰면 y는 또 씁시다. 설명을 위해서 i x c2 엑스포넨셜 베타 빼기 i의 베타 x 되는데요. 엑스포넨셜의 알파 x승 요 녀석은 똑같이 여기 물려 있으니까요. 엑스포넨셜의 알파 x승은 앞으로 툭 던져낼 겁니다. 그 다음에 C1 엑스포넨셜의 i의 베타 x 여기 C2의 엑스포넨셜의 i의 마이너스 베타 x 이렇게 요거 이제 오일러 방정식 써서 코사인 사인으로 풀 겁니다. 엑스포넨셜의 알파 x하고 C1 한 다음에 이거 풀면 아까 코사인 요거 쓰면 되죠. 베타 x 더하기 i의 사인 베타 x 더하기 C2에 이번에는 마이너스예요. 코사인 마이너스 베타 x 더하기 i의 사인 마이너스 베타 x예요. 이때 코사인은 이게 우함수 성질 대칭이니까 이거 없애줘도 되죠. 사인은 기함수라서 튕겨나가야 됩니다. 여기가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쓰고 나면 엑스포넨셜의 알파 x고 그다음에 코사인 베타 x, 코사인 베타 x가 있으니까요. C1하고 C2만 개수를 묶으면 되죠. C1 더하기 C2를 그냥 D1이라고 새로 붙이면 D1 코사인 베타 x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이거 복소수 i 그래서 i 끄집어내고 그다음에 i도 이렇게 합시다. i의 C1, i의 C1 하고요. 요거는 마이너스 i의 C2 되죠. 요거 전체를 그냥 상수 D2라고 할게요. D2하고 나머지 사인 베타 x 뒤에 것만 씁니다. 베타 x 이렇게 쓰고 나면 엑스포넨셜의 알파 x 괄호 열고 뭔가 상수에다가 코사인 베타 x 더하기 뭔가 상수에 사인 베타 x 알파 베타가 갑자기 뭔지 또 기억이 안 나는 학생을 위해서 지금 뭐 있는데요 갑자기 왜 일로 왔어요 하고 놀랄까봐 이거 있어요 이거 특성 방정식 세컨 오더 리니어 디퍼런셜이케이션에서 얘를 특성 방정식으로 람다 제곱 더하기 p 람다 더하기 q는 0이고 이거 람다는 근해 공식 써서 두 개가 나오잖아요. 그 람다 1하고 람다 2인데 걔가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뒤에 그 루트 안이 0보다 작아서 복소수 i로 끄집어내고 나머지 것들은
요렇게 한번 요렇게 극근의 공식에 2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p제곱 마이너스 4께서 요렇게 된 걸 알파. 이쪽으로 묶은 걸 베타. 그리고 복소수는 튀어나가서 i. 그래서 알파의 플러스 마이너스 i 베타예요. 그걸 람다와 람다로 쓴 거예요. 알파 베타 훨씬 나왔어 하고 5초 차원 학생을 위해서 한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솔루션은 얘랑 얘 두 개인데 이거잖아요. 근데 대입한 거예요. 람다 1 넣고 람다 2 여기 잡아넣어서 그리고 1차 계란 형태로 해서 식 정리할 때 오일러 방정식 도움 좀 받아가지고 정리하면 제너럴 솔루션은 엑스포넨셜 알파, 베타. 네. 알파 베타만 잘 구하면 되는구나. 특성 방정식이 호수를 가질 때 알파 베타만 잘 구해 와가지고 때려 잡아 넣으면 답입니다. 특성 방정식을 보면 풀었을 때 호수가 나오는 게 있거든요. 이것만 풀어주고 끝낼게요. 그렇지? 여기다. 분근인 경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y2 프라임 더하기 오메가 제곱의 y는 0이라고 할 때 이 세컨 오더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제너럴 솔루션을 구하세요. 그러면 그 방정식 보자. 람다 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은 0. 따라서 람다는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오메가 복소수 i 있겠네요. 됐네. 원래 형태는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의 소수 i 이렇게 쓰기로 했는데 알파가 0이고 베타가 오메가인 케이스네요. 됐다. 조금 전에 풀었잖아요. y는 엑스포넨셜에 알파 x에 부정적 뭐 그냥 상수에다가 코사인 베타 x 더하기 상수에다가 사인 베타 x 이렇게 하라면서 알파의 영역 이거 1이죠. 그다음에 얘는 오메가 넣으면 되죠. 여기 오메가. 그래서 제너럴 솔루션은 이건 뭐 1이니까 B1 코사인 오메가 x B2 사인 오메가 x 이게 제너럴 솔루션이에요. 누구의? 그 위에 있는 요 함수. 그렇죠? 만약에 오메가에 2 들어갔으면 2 잡아놓으면 되잖아요. 풀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코사인, 사인의 형태로 답이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을 풀었을 때 지금 복도수 나오는 거랑 두 개의 서로 다른 실근이 나오는 거만 했는데요. 중근이 나올 때 그때 베이시스 y1, y2를 어떻게 할까? 잠깐 언급만 하면 요거는 엑스포넨셜의 람다 1 x고요. 얘는 x 곱하기 엑스포넨셜의 람다 1 x로 나옵니다. 이 람다 1은 똑같겠죠. 중근이니까. 앞에 x를 곱한다는 거.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다음 시간에 이것도 썰을 한참 풀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하고 계속 진단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